네, 5월 11일 어제는 입양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서 입양아를 학대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 우리를 씁쓸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을 만나 반복되는 정인이 사건 무엇이 문제인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정인이 사건이 일어난 지 7개월 정도인데 벌써 또 아동학대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아동학대가 반복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법은 굉장히 아동학대에 대해서 폭넓게 가고 있어요. 정서적 학대도 학대라 그러고 특히 지금 부모의 징계권도 폐지되어 있는데 여전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 즉 아동학대가 얼마만큼 심각해지고 있고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그 범위를 아직까지 여전히 국민들의 통념은 굉장히 좁게 보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아직도 아동을 전인격적인 그 아동으로 보지 않고 내가 그 아동을 소유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울고 보채면 그 아이를 용서하고 아이에게 인내하고 아이를 배려해야 되는데 귀찮은 존재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귀찮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폭행, 학대, 방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다수의 입양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입양 가정에서 생기는 아동 학대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체계적으로 막아야 되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께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민간기관에 다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국가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다 민간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 돌리는 것도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가 민간기관을 이용할 때는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그 민간기관을 컨트롤할 것이냐의 문제. 그러면 민간기관에 그냥 우리가 2020년, 2021년 입양의 어떤 환경을 보면 4회 방문해라, 6회 방문해라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4회 방문할 때 어떻게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1회 방문 때는 뭘 확인하고 2회 방문 때는 뭘 가고 뿐만 아니라 그 민간기관이 단순히 그냥 민간기관에 있는 민간인, 정말 순수한 민간인뿐만 아니라 적어도 의사 자격 혹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다음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서 그 체크리스트에 맞게끔 확인을 해야 되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경제력이 나빠졌느냐, 아니면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그 어떤 직장의 실직 이런 문제를 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는 아이 몸을 그냥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정밀하게 진단하는 모습도 봐야 되고, 가족들 사이에 라포라 그러죠. 어떤 유대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심리 상담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게 체크되는 그런 어떤 좀 촘촘한 관리 체계를 만든다면 조금 더 이런 어떤 입양 과정에 있어서의 아동 학대는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입양은 문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가정 안에서는 문이 닫혀 있어서 학대를 알 수 없지만 입양은 어떤 가정에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제대로 된 게이트키퍼라 그러죠. 문에 어떤 들어가는 사전적인 조치를 조금 촘촘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인이 사건 이후에 정인이법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모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좀 더 좋은 법안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정인이법을 만들 때는 저희들이 정인이가 너무나 마음 아프게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그 학대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혹했기 때문에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냐, 처벌 위주로 갔는데요. 형사정책을 만들어 갈 때도 똑같지만 사전 예방적 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인이법이 그 아동의 학대 이후의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 학대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전 관리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정인이 사건의 1심 공판의 선고가 내려지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끝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그거야 재판에서 이제 확실하게 따져나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인이 적어도 어머니가 양모가 있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 국가수나 그다음에 여러 선생님들이 부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해서 신체 일부의 장기가 끊어졌다고 본다면 저는 적어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되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죄값에 걸맞는 중형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